분단문학의 대표작이자 한국 현대문학 최고의 화제작으로 지목되는 소설 바로 태백산맥입니다. 5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우리 성인 전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읽지 않았는가. 소설의 배경이자 작가의 고향 벌교. 시종일관 이어지는 책 속의 친근한 지명과 낯익은 풍경은 이제 지역의 큰 자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작품으로 민족의 비극을 형성하기 좋기 때문에 벌교를 선택을 했고. 하지만 소설에 대한 반목도 적지 않습니다. 이념의 대립이 낳은 오랜 앙금은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가족사의 한 뿌리를 위해 쓴 책이 바로 소설 태백산맥인 알면 돼. 한 뿌리. 수많은 거짓말을 할게. 이런 가운데 생생했던 문학 속 유적은 날이 갈수록 퇴락해가고 보존과 복원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도 여전합니다. 소설 태백산맥 문학공원 조성 사업의 의미와 그 앞에 가로놓인 과제를 조명합니다. 보성군 벌교. 예로부터 광주와 목포, 순천, 그리고 고흥반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상업이 발달한 평범한 소읍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 이념의 반목이 낳은 아픈 과거가 소설 태백산맥을 통해 조명되면서 벌교읍은 점차 역사와 문학의 도시로 자리하게 됩니다. 수천 넘어갈 때 글로 넘어가야지. 다시 일로 왔다가 또 가면 조정래 작가와 함께 돌아본 소설의 현장. 손말 서 있는 태백산맥의 주무대인 나간벌과 벌교 고읍들을 내려다보면서 이미 소설과 현실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저기가 벌교 쪽에 들어오면서 보면은 목이 이렇게 항아리 목처럼 되어 있는데 속으로 들어올수록 넓어요. 그래서 항아리 속처럼 되어 있다고 내가 묘사를 했던 것이고, 저기에서부터 이제 인간이 살아오는 역사 속에서 수백 년 동안 누적된 이제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이 생기고, 저걸 가로질러서 염상진과 그 하대치 부대가 바로 이 오금제를 넘어서 이제 조계산으로 퇴각을 하는 유일한 길이 이제 이 오금제입니다. 그래서 읍내에 남아있는 자들이 다 빨기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누구를 신고한다는 겁니까?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즉시 전 읍민을 남국민학교에 집합시키시오. 학교 나름에서 손가락 내려간 사람들은 좌익들이 지주들을 대상으로 인민재판을 벌였던 남초등학교. 장합되게 허서방한테 딱 손가락질하고. 진압군들이 들어온 이후엔 반대로 이른바 손가락 재판이 열려 좌익 부역자를 색출해냈던 곳입니다. 아니요. 그런 일 없어. 신고야 이년아. 지주들이나 좌익으로 지명된 이들은 곧바로 소핫다리로 옮겨져 총살을 당합니다. 그런 일 없어. 여순 사건 직후 터벌대가 묵었던 남도여관 자리입니다. 일본 가정식 방바닥과 창호 문틀 등이 먼지만 쌓인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이 낡은 객사를 찾는 독자들은 연간 수천 명. 머리를 빨리 돌렸다면, 전국에서 연간 수천 명씩 온다면, 태백산맥의 무대 여관 해서 우리가 불편한 데를 사고각했다면 장사가 뛰었을 거예요. 주인공 김보무의 집도 소설 속 그대로입니다. 성처럼 높은 담장과 집차만한 겹대문에서 당시 대지주의 위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마당에 서면 소작인들이 일하는 들모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작가의 어릴 적 기억 속 인심 좋던 부잣집이 대지주이자 민족주의자인 주인공의 집으로 차용된 것입니다.
소작인들의 피와 땀이 녹아든 이곳은 지금까지도 당시 일본인 땅 주인의 이름 그대로 중도방죽입니다. 종아리까지 빠지던 뻘밭으로 바위를 저날라 만든 방죽이 20리길. 방죽 상류에는 염상구가 벌교읍의 주먹자리를 놓고 건달 땅벌과 배짱 싸움을 벌였던 철길이 자리합니다. 전라도라는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이라는 곳에 가서 소설의 인기에 고장 출신 작가의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가 더해진 듯 지난달 말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조정래 선생 초청 문학 강연에는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내가 고향의 혜택을 받고 고향의 혼을 가지고 문학을 해서 드디어 고향이가 뭔가를 갖고 있구나 하는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한 시민들의 감회는 우리 고장이 문학의 고향이라는 자부심으로부터 이를 되살려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몫을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앞으로 우리 모두 다 열심히 문학 그 공원 조성이라도 그것이라도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소설 태백산맥의 현장은 이 같은 막연한 걱정을 넘어 훨씬 우려스러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설 찬머리에서 좌익 정하섭이 무당 소화의 도움을 받아 숨어들었던 현부잣집 별장. 뒷곁으로 넓은 제각까지 자리한 대저택의 위용은 이미 풀밭 속 폐허의 모습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담장은 점차 무너져 내려 이제는 자취만 남아있고 기울어가는 기둥은 당장 올여름 태풍과 장마가 걱정스러울 지경입니다. 태백산맥이 출간된 이후 몰려드는 독자들 때문에 집주인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집을 비우자 이후 집안 세간살이는 물론 마룻바닥까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몇 개가 있었으니까 몰랐죠. 그랬더니 자꾸 보니까 보고 그러니까는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기념한다고 하나씩 가져간 거예요. 바로 옆 무당 소화와 그 어머니 원려가 살았던 집터는 이미 주차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소화의 집만 하더라도 2년 전까지는 무너지긴 했지만 집터는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흥교사절 공사를 하면서 거길 주차장으로 말끔하게 아스팔트로 포장해버려서 그 흥취를 전혀 느낄 수 없게 되었죠. 제가 하나는 안 되는 그대로 있어요. 제가 또 벌교공원으로 올라가는 길목. 읍내를 주름잡던 염상구의 본거지인 청년단 건물이 헐린 것은 채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가 불타가지고 같이 있었으니까 작가가 최근 가장 아쉬워했던 태백산맥 무대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7년, 8년 전에 갑자기 허물에서 개인집이 들어서 버렸어요. 근데 그 건물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건물이 아주 잘 지은 일본식 가옥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뒤가 이제 그동안 소설의 문학 공간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5년여 전 보성군이 자체 군비를 확보해 문학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시 일부 보수 언론에서 소설의 사상적인 문제를 대대적으로 제기한 데 이어 우익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문학공원 조성 사업은 무산되고 맙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은 정보기관에 불려다니며 곤욕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문학공원 조성을 바라는 지역 내 여론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지난해에는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태백산맥 문학공원 조성 사업이 포함돼 기대를 모았습니다. 5년 동안 국비와 군비 등 93억 원이 확보됐고 올해만 해도 9억이 넘는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국가사업의 예산 배정과 사업 추진이 제약투성인 탓에 대부분 사유재산인 유적들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일단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비로는 어떤 그 토지 매입은 할 수가 없다. 라고 딱 못을 박아놨거든요. 현재 그 훈령이 있는 한은 다른 데로 사업을 그 사업비가 그 예산 갖고는 다른 데로 전용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방비 부담은 더 과중해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면은 부지 매입이 필수적인데 부지 매입비나 이런 보상비도 국고로 지원을 해줘야지만 이런 목적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안녕하십니까. 더욱 큰 난관은 여전히 거센 이념적인 반목과 우익단체의 반발입니다. 우리는 한이 맺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를 살면서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을 맺히고 살아온 사람들은 소외되고, 좌익해갖고 우리한테 피해준 사람들은 영웅이 돼갖고 그래서는 안 되려고 했는데. 세상에 반란군들이 이렇게 해서 내 자식도 죽고 우리 아버지도 좌익으로 몰려서 죽어버렸는데 여기다 무슨 놈 테마공원이니 뭐이니 태백산맥이니 해갖고는 거짓말 혼전 좌익들만 두두는 그런 써갖고 그것이 제일 문제라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한해 맺히지. 반면 태백산맥의 대중성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측은 오히려 지지부진한 당국의 사업 추진을 지적하고 나섭니다. 우리 동 같은 민족이면서 더욱이 벌써 50년 이상 세월이 지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상 논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이롭지 못하고 특히 우리 지방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이것은 하나도 보탬되지 않는다. 경남 하동 평사리의 최참판댁. 대하소설 토지의 문학공간인 대지주의 저택을 무려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복원하는 사업이 5년째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관람이 허용된 이후 이곳을 들른 관광객은 무려 30만 명. 공무원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 최참판댁을 건립하고 도로를 내놓으니까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드니까 갑자기 사람이 이리 많이 나를 찾아오니까 상당히 지금 이 의아해하면서 막 옆에 와 장사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마련한 토지문학제, 전국에서 문인들이 몰려들면서 하동은 일약 문학의 도시로 자리하게 됩니다.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지만 문학의 숨결이 머문 현장을 정성껏 재현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결실을 거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파급 효과가 더 컸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만 갖춰지면 문학 작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을 들였어도 그런 홍보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천 서남사에서 대처승의 아들로 태어나 벌교에서 유년을 보낸 작가 조정래. 자신의 소설에서 벌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목 하나까지 그리고 풀잎 하나까지도 전부 우리 민족의 비극과 연관을 시키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작품으로 민족의 비극을 형성시키는 욕구 때문에 벌교를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한 것이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주 잘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교는 이 같은 인연으로 이미 독보적인 문학의 도시로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 문학 작품의 무대와 그 현장에 남아있는 무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곳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문학적 유산이 되고 우리 지역의 훌륭한 문화 관광 유산이 됩니다. 김범우의 저택과 횡개다리, 그리고 중도의 방주. 허물어져가는 현부잔의 제각과 이미 없어져버린 청년단 건물. 소설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가 함께 살아 숨쉬던 문학의 고향에서 그 숨결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해묵은 이념의 갈등이나 당국의 무관심만 탓하며 훗날 크게 후회할지도 모를 일입니다.